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국내 연구진이 끊어지거나 손상된 신경이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말초 신경에서의 현상이긴 하지만 이 중추 신경 이상으로 인한 마비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슈퍼맨으로 유명한 배우죠.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로 인한 중추신경 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돼 결국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장애인의 희망으로 불리는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미국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신경을 다쳐 몸을 제대로 쓸 수 없지만 의욕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중추신경의 손상은 치명적입니다. 끊어진 신경의 재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들이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손상된 포유류의 신경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과정과 거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세포 내 3개의 단백질이 기능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 유전자 스메드원이 발현되는데 이 유전자가 신경세포를 재생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구진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말초신경에 손상을 입은 쥐는 다양한 유전의 발현을 통해서 열흘 뒤에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메드원을 억제시키자 이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아 쥐가 계속 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소 허은미 박사는 재생 과정에서 어떤 단백질들이 조절이 되고 또 어떤 유전자들이 조절되는지 이해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가 아직은 동물 실험과 말초신경에서만 신경세포의 재생이 확인된 상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세포의 근본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은 마비 환자도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요. 특허 하나를 좀 받으려면 준비사항이 너무나 많고 과정도 복잡해서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아이디어 설명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출원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형식도 맞아야 해서 많은 돈을 들여 변리사를 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바뀝니다. 2015년부터 간단한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 제출해도 우선 특허를 내주도록 한 겁니다. 특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인 출원 시기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연구노트나 논문 등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으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일을 부여하고 또 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1년 내에 국내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이나 모바일 게임처럼 온라인 유통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아닌 특허로 보호됩니다. 특허청은 초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좀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좀 많은 덕을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우리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무인 비행기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재난 지역의 피해 상황부터 파악부터 그 개인용 항공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죠. 네, 킨텍스 열린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여러 종류의 무인기가 선보였습니다. 항공모함처럼 임무 목적지까지 소형 무인기를 싣고 가는 무인기가 공개됐고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조화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무인기도 나왔습니다. 소형 무인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정밀한 제어와 충돌 회피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헬리콥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앞으로 돌아가는 사이클로콥터도 선을 보였습니다. 수직 벽이나 천장 등에 밀착 비행할 수 있어 조난이나 화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우연 김승조 원장은 무인기 기술이 미래 3차원 이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기 기술에 적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요. 로봇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앞으로 5년 안에 국내 의료용 로봇 기술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하거나 개발 중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용 로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로봇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 부러진 뼈를 정교하게 맞춰내는 의료용 로봇이 있는데요. 이 원격 조정도 가능해 가장 어렵다는 특수 골절 수술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소형 나노로봇도 개발됐습니다. 혈관과 세포 내에서의 추진력은 이 박테리아에서 얻습니다. 암세포를 찾아가도록 만든 박테리아의 로봇을 붙이면 암세포에 도달한 로봇이 안에 내장한 약물을 내뿜는 방식인데요. 마치 정교한 유도탄처럼 항암제를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박종호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의료 분야 중에서 마이크로 나노로봇은 우리가 자신하는 분야이고 또 특히 혈관 마이크로 나노로봇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료용 로봇 시장은 시장이 넓고 부가가치가 커 미래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청소 로봇 한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이 수술 로봇 한 대를 팔면 무려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의료용 첨단 로봇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